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4, 6월, 자, 국어 경론, 자, 교육과정반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개강날이고요. 자,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총 11주입니다. 11주 동안, 자, 화법, 독서, 작문, 그리고 매체예요, 매체. 자, 매체와 관련된 교육과정 성취기준 내용을 볼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자, 관련된 이론 내용도 함께 살펴볼 거고, 그리고 나서, 자, 교과서 학습활동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1주 동안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할 건데, 자, 오늘 개강날이에요. 개강날인 만큼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빔 자료가 하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먼저 빔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먼저 진행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수업에 들어가시죠. 자, 빔으로 2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세요, 선생님들. 자, 2페이지를 보시고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강주라서 OT 빔 자료가 있습니다. 이 빔 자료를 먼저 활용해서, 자,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수업을 진행을 할 때에는, 자, 교재가 필요합니다. 자, 국어교육론, 자, 교육과정편 교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필수템이라는 부교재가 있습니다. 부교재 필요하고, 자, 빠빠표도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자, 매주, 자, 마지막 시간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좀 풀이를 할 거예요. 따라서, 자, 기출의 온도라는 기출문제집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들으실 때에는 교재가 필요하고, 자,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실 때에는, 자, OT 빔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먼저 자료부터 좀 안내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먼저, 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선생님들, 자, 그 다음 장 4페이지를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4페이지를 보시고 간단하게 이 과정, 이 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죠. 자, 보시면, 자, 먼저 교육과정반, 즉 국어교육론 교육과정반의 학습 목표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 반의 학습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자, 명칭 자체가 교육과정반이에요. 그죠? 자, 교육과정반인 만큼, 자, 이 반에서는, 자, 2015 개정교육과정하고 2022, 자, 개정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내용을, 자,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자, 목적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 2015 개정교육과정하고, 자, 2022, 자,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을 할 건데, 이때, 자, 보충이 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보충이 좀 필요할 때도 있어서 이때는 이전 교육과정이에요. 자, 2012라든가 2009, 자, 개정교육과정, 이전 교육과정 내용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발췌해서,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에서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5 개정교육과정하고 2022, 자, 개정교육과정의, 자, 성취기준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자,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반에서는, 교육과정 반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취기준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보냐면은 위에 한번 보세요. 자, 듣기 말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읽기, 쓰기, 매체와 관련된 성취기준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성취기준 안에, 자, 교육과정 안에 성취기준이 몇 개 정도 있는지 개수는 한번 보셔야 돼요. 선생님들, 여기 한번 보시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2015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매체와 관련해서 총 97개가 있습니다. 자, 97개의 성취 기준이 있고, 그리고 나서 2022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듯이 84개의 성취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더하면은 도합, 자, 181개죠. 181개의 성취 기준을 우리가 11주 동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1개의 성취 기준을,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 거예요. 자, 근데 이 181개의 성취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할 거냐. 자, 그 다음 장에 정리 방식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 방식 보시죠. 자,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를 할 거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자, 중학교 성취 기준부터 고등학교까지, 자, 차례차례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 성취 기준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자, 주제별로 좀 묶을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주제 단위로 묶어서, 자, 함께, 자, 학습을,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 다음 장 예시를 한번 보시죠. 가령 예를 들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한번 보시면은 토론이 있습니다. 토론이 있는데 이 토론이 총 3번이 나와요. 3번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죠. 가령
중학교 국어에도 토론이 나오고, 자, 고등학교 1학년 국어에도 토론이 나오고, 화법과 작문에도 토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토론이 3번이 나와요. 3번. 3번이 나오는데, 이 3번의 성취 기준을 토론이라는 주제로 묶을 겁니다. 묶어가지고, 자, 이 3개의 성취 기준을 한 번에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주제 중심이에요. 주제 중심. 주제 중심으로, 자,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요걸 하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자, 수업을 나갈 거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밑에, 자, 성취 기준, 자,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은 앞서 181개의 성취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를 좀 주제별로 묶어요. 자, 위에서 자, 토론을 묶어가지고 토론이라는 주제로 묶었던 것처럼 얘도 자, 181개의 성취 기준을 주제별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묶으면은 가령 이렇게 됩니다. 자, 화법 같은 경우는 21개의 주제가 나오고요. 자, 독서 같은 경우는 20개, 작문은 16개, 매체는 총 10개입니다. 10개예요. 그럼 다 더하면은 도합 67개. 자, 67개의 주제가 나오는데, 이 67개의 주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81개의 성취 기준을 하나하나 정리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주제 중심으로 해서, 자, 성취 기준 내용을 정리를 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자,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총 11주 과정 동안, 자, 67개의 주제를 살펴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번에는, 자, 이 교육과정반에서 함께 살펴보는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어떤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거냐면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봅니다. 보세요. 우리가 앞서서 그 교육과정반에 대해서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릴 때, 그리고 학습 목표를 말씀을 드릴 때, 이 교육과정반 같은 경우는 2015 개정교육과정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성취기준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성취기준 내용만 보는 건 아닙니다. 이걸 보고 이와 관련해서요, 관련 이론서 내용도 볼 거고, 자, 교과서 핵심 정리, 교과서 학습활동 이런 것들도 함께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할 때에는, 자, 교육과정편 교재하고, 자, 필수템이라는 부교재예요. 부교재가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걸, 자, 미리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알고 계시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자, 수업의 진행 순서 말씀드릴게요. 수업 진행 순서 보시죠. 자, 보시면, 자, 화법, 독서, 작문, 매체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11주 동안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자, 수업 같은 경우는 화법부터 시작을 합니다. 화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독서, 작문, 매체 순으로 쭉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요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자, 세부적으로 한번 봤을 때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제 중심으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제 중심별로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먼저 주제별로, 자, 출제 포인트, 출제가 예상되는 지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요거 보고, 그리고 나서 2015와 2022 성취기준 모음입니다. 성취기준 모음을 보면서, 자, 성취기준을 좀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초점을 좀 비교를 먼저 해보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주제 핵심 정리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본 다음에 성취기준 원문을 보면서 원문에서 어디를 좀 잘 봐야 되는지 중요 지점을 좀 체크를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된 이론서 내용이라든가, 자, 학습활동을 함께 마지막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주제별로 해가지고 출제 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교과서 학습활동까지 쭉 살펴보면서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자,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5번째, 자, 교육과정반 강의 전체 계획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계획을 한번 보시죠. 전체 계획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 교육과정반 같은 경우는 총 11주 과정입니다. 총 11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오늘이 4월 11일이에요. 자, 오늘 개강을 해가지고 11주 뒤인, 자, 6월 20일에 종강하는 것을, 자, 목표로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11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자, 밑에 교재도 한번 보세요. 자, 교재도 한번 보시면, 자, 주교재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편 교재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자, 매주, 자, 마지막 시간은
기출 문제가 좀 풀이가 병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기출의 온도라는 자, 기출 문제집이 필요합니다. 요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또 신간 여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교육과정편 교재 같은 경우 좀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2 교과서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2022 교과서를 좀 반영을 해가지고 자, 이번에 이 교육과정편 교재를 좀 개정을 했습니다. 자, 요 개정 여부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부교재로 필수템도 있습니다. 이 필수템 교재 모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필수템이라는 이 부교재를 활용해가지고 자, 관련 이론 내용도 볼 거고요. 자, 교과서 학습 활동도 함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교재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 장의 내용이 이어질 겁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주체별 일정 말씀드리죠. 자, 총 11주예요. 총 11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좀 시간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자, 화법하고 독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 3.5주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자, 화법하고 독서 부분을 해결할 거예요. 각각 3.5주, 3.5주 투자해서 총 7주 동안 자, 화법하고 독서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3주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작문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0주예요. 이렇게 하면 10주 동안 시간이 지나갈 겁니다. 10주 동안 이제 화법, 독서, 작문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주에 자, 이 매체 파트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이 매체 파트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주에요. 맨 마지막 주에 핵심만 모아가지고 특강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이 매체 파트 같은 경우는 관련 이론이 거의 없어요. 관련 이론도 거의 없고, 그리고 나서 교과서 내용도 얘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면 되기 때문에 이 매체 파트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주에 핵심만 딱 모아가지고 자, 특강으로 자, 깔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1주 동안 화법, 독서, 작문, 매체와 관련된 자, 교육과정 성취 기준 내용, 자, 교과서 학습 활동, 관련 이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체별 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11주가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또 이어지는 내용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이번에 자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 주교재가 필요합니다. 자, 교육과정편 교재가 필요하고, 그 다음 매주 기출문제 풀이가 병행이 되다 보니까 자, 기출의 온도라는 기출문제집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반에서는 자, 교육과정 성취기준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 이론 내용이라든가 자, 교과서 학습활동도 같이 봐야 돼요. 따라서 필수템이라는 교재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자,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료 자, 제공되는 자료에는 이 필수템 말고도 자, 핵심 에센스도 있고 자, 빠빠표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모두 다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자, 수업에서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렸고 자, 그 다음 장의 내용이 좀 이어질 거예요. 자, 보시죠. 자, 필수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필수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필수템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어떤 그 구성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런 구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 자, 필수템 교재 같은 경우는 크게 내용 구성이 주제별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각각의 주제별로 먼저 자, 예를 들어 토익, 토론, 협상 이런 주제가 있죠? 이런 주제별로 자, 다 모아놨습니다. 2022, 2015, 2012, 2009 성취 기준 내용을 다 모아놨고요. 이게 먼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관련 이론서 내용이 그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성취 기준 마인드맵이 그 뒤에 나오고, 교과서 학습 활동하고 교과서 연습 문제가 이어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필수템 교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제별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수업에서 같이 살펴보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자, 관련 자, 그 성취 기준 내용을 볼 때 관련 이론 내용을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교과서 학습 활동도 함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필수템 교재를 활용을 할 건데, 자, 필수템 교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도 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는 저와 함께 관련 이론 내용하고 자, 교과서 학습 활동 이 부분을 위주로 정리를 할 거지만은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에는 자, 성취 기준 모음도 한번 보시고 자, 마인드맵도 한번 보시고 연습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이 교재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이 자료 안에는 교과서 학습 활동이 들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본격적으로 2022 자, 교과서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자, 2022 교과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2022 교과서 학습 활동을 자, 웬만하면 다 반영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다 반영을 했고 그 중에서도 자,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2022와 비교해서 2015가 좀 더 좋다. 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런 주제도 있습니다. 2015 교과서가 더 내용이 좋다. 이런 것들은 좀 살렸습니다. 그래서 2015 내용을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관련 학습 활동도 보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필수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보시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강의 일정하고 시간 말씀드릴게요. 보시죠. 자, 총 11주 과정으로 11주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근데 요건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왜냐? 요걸 보여드려야 돼야 혼동이 없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 4월 11일이에요. 오늘이 4월 11일이에요. 자,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1, 2, 3이고 그 다음 5월 넘어가서 4, 5, 6, 7, 8 그 다음에 6월 넘어가서 9, 10, 11 이렇게 해서 11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6월 20일에 종강하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강을 해가지고 자, 쉬는 주간이 없습니다. 쉬는 주간 없이 11주 동안 진행이 돼서 자, 이 교육과정 성취기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1주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수업 시간 말씀드릴게요. 자,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보통 1시간 단위입니다. 1시간 단위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위에 한번 보시면 자, 오전 같은 경우는 보통 2타임이에요. 2타임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 60분이 넘을 수는 있습니다. 60분 넘지만은 2타임 정도 자, 오전에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을 드실 거고 13시부터 다시 오후 수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1시간 단위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기출문제 자, 풀이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시간에 진행이 돼요. 맨 마지막 시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기출의 온도라는 기출 문제집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시간에 필요하겠죠. 자, 그러므로 수업을 들으실 때 이 기출 문제집 같은 경우는 옆에 놓아 두시고 맨 마지막 시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수업을 진행을 할 때에는 자, 교육과정편 교재하고 필수템 우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자, 수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빠빠표를 가지고 자, 그날 마지막에 총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총정리를 한 다음에 이어서 이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관련 기출문제를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렸고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수업 안내사항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시죠. 수업 안내사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 교육과정반에서는 자, 교육과정 성취기준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 이론 내용도 발췌해서 함께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론서 내용을 다 보지는 못해요. 다 보지는 못하고 관련 그 성취기준 내용과 관련된 직결된 그 이론서 내용을 볼 건데 이와 관련해서 자, 좀 더 포괄적이거나 또 좀 더 자세한 이론 내용을 원하시는 선생님은 자, 1~3월 자, 이론반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부교재로 필수템하고 빠빠표, 에센스 자, 이런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근데 자료 같은 경우는 한 부씩만 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직강 수업에서의 질의응답 자, 질문 같은 경우는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자, 수업 종료 후에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강에서의 학습 질문도 자,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있는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에 대한 간단한 안내 말씀드렸고요. 자, 요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주간 내공 다지기 제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 윤희재 황건우 전공국어 팀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자, 이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이냐면은 그 수업 진도에 맞춰서 일종의 매주 쪽지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30문제 정도를 출제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 제도를 왜 운영을 하냐면은 자, 그 목적은 무엇이냐? 자, 수업을 밀리지 않고 자, 매주 잘 수강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 문제풀이를 통해서 나의 복습 정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에 진행을 해요. 매주 월요일 자, 오후 5시입니다. 17시요. 17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자, 학원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 자택에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자, 우수자 특전도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자, 성적 우수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자, 소정의 상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 제도를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수자 특전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가지고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체 진행 방법 말씀드릴게요. 보시죠. 자, 이 제도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세요. 자, 먼저 직강 수업이나 또는 업로드가 되는 자, 국어교육론 문법 문학 강의를 먼저 자,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강해 주시고 자, 강의 내용을 복습을 해 주세요. 복습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입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자, 오후 17시에 업로드가 되는 자, 문제를 1시간 동안 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어디에 업로드가 되냐면은 여기 보세요. 자, 희소 샘플러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나의 강의실이 있을 겁니다. 나의 강의실이 있고 이 나의 강의실을 보면은 자, 4.6월 내공 다지기 강의가 있을 겁니다. 이 내공 다지기 강의 안에 첨사 게시판이 있어요. 이 첨사 게시판 안에 모든 자료가 올라갑니다. 자, 문제도 올라가고요. 자, 문제에 대한 답지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서 구주구주의 통계지도 여기에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자료를 활용해서 자, 문제를 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시간 동안 풀고 18시까지 다시 이 첨사 게시판에 자, 본인의 그 답지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려주실 때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사진을 찍어서 올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PDF를 돌려서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출력을 해가지고 채점을 할 거예요. 채점을 해가지고 자, 점수를 기록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채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점하고 나서요, 그 개인 답지를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다시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어디에? 첨사 게시판에 업로드를 해드리면은 본인의 자, 답지를 자, 채점을 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올려드리니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자, 구주구주 성적 분포도도 올려드리니까 통계지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이걸 확인해 보시고 자, 본인의 위치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주간 내공 다지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이 제도를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참고 내용이 잠깐 있습니다. 선생님들, 다음 장 잠깐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참고 내용인데 자, 교육론하고 자, 문법 같은 경우는 조금 스파르타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개론서를 보기 위해서 개론서를요. 자, 일정에 따라서 다 끊었습니다. 끊어가지고 진도표를 올려드렸어요. 다음 카페를 보시면은 다음 카페에 이 진도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진도표를 확인해 보시고 자, 날짜에 맞춰서 개론서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출제를 할 때에는 가령 한 그 영역당 10문항씩 출제를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교육론 문제를 출제를 한다고 할 때 총 10문제인데 이때 9문제 정도는 우리가 수업에서 나왔던 문제를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하고 한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개론서 진도표에서 자, 뽑아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0문제 정도를 출제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자, 관련 자, 그 주차의 자, 이론서 내용도 함께 확인하시고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자, 상반기에 최대한 개론서를 많이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체크 한번 하시고 자, 이 제도도 한번 참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고 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갈 건데 자, 수업에 들어가기 이전에 간단하게 좀 내용을 볼 거예요. 어떤 내용을 볼 거냐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과정반에 들어가는 거니까 교육과정이 무엇인지는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서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세하게 봐야 되는 성취 기준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빔으로 21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22페이지부터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보시고 자, 먼저 교육과정이란 무엇인지 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거 보시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전체 체계 보시죠. 자, 빔으로 22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를 보시고 자, 먼저 첫 번째 자, 교육과정 반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교육과정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보세요. 자, 간단하게 먼저 개념부터 볼 겁니다. 자, 교육과정이란 무엇이냐면은
이미 알고 계세요. 보세요. 자,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자, 영어 커리큘럼이죠. 커리큘럼을 번역한 용어인데 이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라틴어 쿠레레에서 유래된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 쿠레레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자, 경주마가, 경주로를 달린다, 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미를 교육적 장면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교육적 장면에 한번 적용을 해 본다면은 결국 자, 경주마가 달린다. 이 달린다라는 의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경주마가 달리는 코스, 이 코스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학생들이 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 공부하는 과정, 즉 교수 내용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달린다라는 의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공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학생들이 자, 일정 기간 동안에 공부하는 과정, 얘 같은 경우는 자, 교수 내용을 뜻하는데 자, 달리는 코스는 교수 내용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의미 한번 알아두시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자,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 보세요. 자, 결국 교육과정이란 무엇이냐면은 위에 보세요. 자, 교육 목적을 자,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자, 무엇을 선정해서 자, 어떻게 조직해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의 전체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자, 교육의 전체적인 계획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과정인데요. 자, 지금부터 이런 교육과정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교육과정에 의해서 자, 교과서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는 우선 간단하게 이 교육과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교육과정의 의미, 개념을 먼저 살펴봤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전체 체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2022 개정교육과정의 전체 체계 한번 보시죠. 전체 체계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필수템 4페이지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우선은 빔자료를 활용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이 필수템 4페이지를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의 전체 체계를 한번 볼 건데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2022 개정교육과정의 전체 체계를 왜 볼까요? 그 보는 이유는 뭐예요?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이 가장 최신 교육과정이니까 봐야 돼요. 그죠?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이제 올해부터 2025년부터 이제 중등하고 고등에 이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자, 25년부터 중1, 고1이 적용되고 26년 중2, 고2, 27년 중3, 고3이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러므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중등과 고등에 이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 체계를 한번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전체 체계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전체 체계표가 나올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자, 보시면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기에 따라서 자, 2022 자, 개정교육과정의 전체 체계를 보면은 크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먼저 맨 처음 성격 및 목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교수 학습 및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앞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자, 성격 및 목표부터 한번 보시죠. 먼저 성격을 보시면 성격이란 무엇이냐면은 해당 교과의 성격을 나타낸 부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해당 교과, 우리는 국어과죠. 자, 국어 교과는 어떤 성격,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국어 교과는 왜 필요한지, 국어 교과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서술한 부분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목표도 있는데 이 목표는 뭐예요? 국어 교육의 목표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국어과 교육과정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달성해야 할 학습의 도달점은 무엇인지 이런 전체적인 자, 목표를 서술한 부분입니다. 여기를 목표라고 불러요. 이처럼 맨 처음 자, 성격 및 목표가 맨 앞에 나옵니다. 맨 앞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두 번째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에요. 그래서 크게 내용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나로 성취 기준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먼저 내용 체계부터 보시죠. 내용 체계란 무엇이냐면 여기 보세요. 내용 체계란 무엇이냐면은 학습할 내용이에요.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제시한 부분을 말합니다. 이를 내용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 체계 같은 경우는 다시 영역,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역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하위 영역 말하는 거예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위 영역이에요.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내용 요소가 있는데요. 이 내용 요소는 무엇이냐면은 해당 교과, 즉 국어 교과에서 배워야 할 필수 학습 내용을 열거한 부분이에요. 내용 요소, 이를 내용 요소라고 부릅니다. 해당 교과에서 배워야 할 필수 학습 내용을 열거한 부분이에요. 자, 이것을 내용 요소라고 합니다. 이 내용 요소 잘 보시고, 자, 이 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장에 성취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성취 기준은 또 뭐냐? 위에 보세요. 성취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 요소요. 이 내용 요소를 학습한 결과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도달점이에요. 자, 이것을 성취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앞서서 내용 요소를 봤잖아요. 이런 내용 요소를 조합해 가지고 성취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성취 기준 같은 경우는 수업 활동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앞에서 봤던 내용 요소가 있었는데 이 교과에서 배워야 할 필수 학습 내용인 이 내용 요소를 조합을 해가지고 성취 기준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성취 기준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성취 기준 내용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교육과정에서 보는 부분은 바로 이 성취 기준 부분입니다. 자, 이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이 나오는데 교수학습 및 평가는 뭐예요? 앞서서 성취기준 내용이 있을 거고 이런 성취기준을 가지고 교과서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죠? 교과서 학습 목표가 만들어질 텐데 그 해당 학습 내용을 수업을 진행을 할 때 그 해당 내용을 학습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할 건지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그때의 유의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서술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이라고 불러요. 자, 이처럼 2022 개정교육과정의 전체 체계를 보시면은 맨 먼저 성격 및 목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체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음 장의 내용 체계표를 한번 볼 건데, 자, 잘 구분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때 2022 개정교육과정의 전체 체계표를 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전체 체계표고 그 안에 내용 체계가 있어요. 그죠? 내용 체계가 있는데 이 내용 체계와 관련된 표가 있어요. 얘를 내용 체계표라고 부릅니다. 이 내용 체계표를 잠깐만 볼게요. 왜냐? 얘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용 요소를 보기 위함이에요. 이 내용 체계는 크게 영역,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 체계표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보시면은 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은 2022 그 성취 기준 그 내용 체계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빠빠표 1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빔에 띄워놨으니까 빔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 자료의 출처는 어디냐면은 빠빠표 1페이지를 보시면 빠빠표 1페이지에 2022 개정교육과정의 전체 체계표가 나와 있고 내용 체계표가 나와 있고 여기서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표예요. 동그라미 1번표를 예시로 실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 동그라미 1번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예로 들어서 잠깐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시죠. 자, 보시면 앞서서 이 내용 체계표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영역이 먼저 나오고 핵심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어서 내용 요소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를 딱 보니 핵심 아이디어와 내용 요소는 쓰여 있는데 영역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죠? 무엇이냐면 요 01번. 01번이 바로 영역이에요. 얘가 영역인데 01번은 듣기 말하기입니다. 듣기 말하기. 듣기 말하기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 말하기 영역. 이처럼 영역이 먼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핵심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어서 내용 요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 요소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우리는 이 내용 요소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내용 요소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해당 교과에서 배워야 할 필수 학습 내용 요소를 쭉 나열한 거, 열거한 것을 내용 요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 내용 요소 다시 보세요. 내용 요소를 보니 여러 가지 내용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 요소를 제시할 때 아무렇게나 제시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식 이해 범주, 과정 기능 범주, 가치 태도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요거는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을까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1, 3월 달에 한번 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령 화법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법 능력이라는 게 있고 또 더불어서 독서 능력도 있죠. 독서 능력이라는 것도 있고 또 더불어서 작문 능력이에요. 작문 능력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능력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크게 지식, 기능, 수행, 태도 측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글쓰기 능력, 작문 능력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본다면은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적절한 작문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내가 글을 쓸 줄 알아야 되고 더불어서 자, 쓰기와 관련된 적절한 쓰기 태도도 갖추고 있어야 작문 능력을 자, 올바르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런 능력이라는 것들은 크게 지식, 기능, 수행, 태도 측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따라서 자, 이러한 체계에 따라서 여기서도 내용 요소를 제시를 할 때 자,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이런 범주에서 내용 요소를 따와 가지고 자, 엮어서 성취 기준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 장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요렇게 자, 내용 요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범주에서 자, 2개 이상의 범주에서 내용 요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성취 기준을 만들었단 얘기예요, 선생님들. 자, 얘가 조금 차이점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2015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내용 요소 안에 즉 내용 요소가 곧 하나의 보통 성취 기준이에요. 근데 2022 같은 경우는 하나가 하나의 성취 기준으로 대응되지 않아요. 여러 개의 내용 요소를 조합해서 한 개의 성취 기준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예시가 있어요. 자, 앞으로 보실 건데 자, 보시면 자, 면담의 다양한 목적과 상대를 고려하여 질문을 점검을 하고 효과적으로 면담한다라고 해서 면담이라는 성취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면담이라는 성취 기준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성취 기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 앞에서 자, 여기 내용 요소 요걸 바탕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여기서 어떤 내용 요소 가지고 와가지고 자, 뒤에서 봤던 그 성취 기준 만들었을까요? 먼저 지식, 이해 범주에서 여기 면담 골라야죠. 그죠? 면담 가져왔고 그 다음에 과정, 기능 범주에서 뭐 골라야 돼요? 목적과 상대에 맞는 질문하기 얘 골라야죠. 얘 골라야 되고 또 더불어서 내가 질문을 잘 만들었는지 면담을 잘 진행했는지 마지막에 점검 조정해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 듣기 말하기 과정과 전략에 대한 점검 조정이라고 해서 이 요소도 뽑아내야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가지 내용 요소를 조합해가지고 뒤에서 봤던 면담이라는 성취 기준을 만들었던 얘기예요. 그죠?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자, 여러 범주입니다. 2가지 이상의 범주에서 내용 요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 개의 성취 기준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성취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전체적인 말씀 드렸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자,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한번 보시죠. 얘도 한번 보셔야 돼요. 얘도 한번 보셔야 자, 이제 교과서의 제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전체 구성 한번 보시죠. 보시면 빔으로 29페이지입니다. 빔으로 29페이지를 보시고 자, 전체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크게 공통교육과정하고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공통이라는 명칭이 있고요. 자, 선택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럼 공통교육과정은 뭐예요? 공통은 누구나 배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누구나 배우는 교육과정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또 뭐예요? 그러면 얘가 누구나 배운다면 얘는 선택, 골라서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죠? 골라서 배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알아두시고 자, 여기에 따라서 학년을 좀 구분을 해본다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까지는 공통교육과정이에요. 공통교육과정이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다시 공통과목하고 선택과목으로 나뉜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자, 공통과목, 공통이라는 명칭이 있고 선택과목, 선택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럼 공통과목이래요. 그러면 얘는 어떤 뜻이에요?
이 과목은 누구나 배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누구나 배운다 이런 뜻이고, 선택 과목은 선택해서 배운다, 골라서 배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전체 책에 보세요. 공통 교육과정이 있고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있는데,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다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거 알아두시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장 세부 내용 보겠습니다. 보시죠. 먼저 첫 번째, 공통 교육과정부터 볼게요. 자, 초등학교는 좀 제외를 하고, 자, 공통 교육과정만 보시면, 자, 이 공통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중학교 1, 3학년이 배우는 국어가 있습니다. 자, 이 국어가 바로 공통 교육과정이에요. 누구나 배운다는 얘기죠. 자, 이 국어 같은 경우는 총 6영역이에요. 6영역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6영역이나 보세요. 이 국어 교과서 안에는요, 듣기 말하기도 있고요, 읽기, 쓰기, 문법, 문학,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매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서 6개죠? 6영역 체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국어 같은 경우는 6영역 체제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이게 바로 중학교 1, 3학년 국어였습니다. 국어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엔 두 번째 선택 중심 교육과정 보시죠. 선택 중심 교육과정 보겠습니다. 이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크게 자,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누구나 배우는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따라서 이 공통 과목은 뭐가 있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공통 국어가 있어요. 공통 국어. 자, 공통 국어가 있는데, 자, 이게 바로 공통 과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선택 과목은 다시 나뉩니다.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자, 이렇게 나뉘는데 이 나뉘는 내용을 뒤에서 한번 볼게요. 자, 뒤에서 자, 체계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런 식으로 자, 나뉘는데, 자, 위에 일반 선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선택 보시죠. 자, 일반 선택은 무엇이냐면은 자, 공통 과목이에요. 즉 공통 국어죠. 자, 공통 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각 과목에 자, 심화되고 자, 통합된 내용을 자, 본격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좀 더 심화된 내용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 선택인데요. 이런 일반 선택 안에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일반 선택이고, 자,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 있는데, 진로 선택은 또 뭐냐면은 여기 명칭을 보시면은 진로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거예요. 그죠? 자, 직업 선택과 관련된 과목을 진로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진로 선택에는 자, 주제 탐구 독서, 자, 문학과 영상, 직무,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융합 선택은 또 뭐냐? 융합 선택도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융합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만든 과목이에요. 자, 이런 융합 선택에는요, 독서, 토론과 글쓰기, 매체, 의사소통, 언어생활 탐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잘 봐야 되냐? 위에 있는 일반 선택을 아무래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일반 선택을 잘 보셔야 되고, 이 일반 선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화법과 언어하고 독서와 작문을 우리가 쭉 볼 거예요. 그죠? 이걸 볼 거고, 그리고 나서 앞서 이 2022 같은 경우는 6영역 체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매체가 좀 강조가 되고 있는데, 매체가 강조가 되다 보니까 자, 융합 선택 안에 있는 매체 의사소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매체예요. 매체 파트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쭉 정리를 해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필수템이라는 부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매체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화법과 언어, 독작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보시고, 여기까지가 바로 2022 개정교육과정과 관련된 전체 책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전체 구성이었어요. 자, 전체적으로 우선은 이 교육과정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성취기준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은 시험에 나온다라기보다는 이런 내용은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이 막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선생님들. 앞으로 이제 뒤에서 우리가 볼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까지 이 지금까지 본 내용들 같은 경우는 참고 삼아서 그래도 배경 지식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자, 알고 계시고,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갈 겁니다.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시죠. 내용 들어가서, 자, 듣기 말하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화법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화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화법의 학습 요소를 보시면, 자,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본질, 원리, 태도 측면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본질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냐면은, 화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화법의 기능과 맥락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부분이고, 화법의 원리와 관련해서는 화법의 과정과 화법의 방법, 다양한 담화 유형 이런 것들을 보는 부분이고요. 태도는 뭐예요? 정의적 측면이에요. 그죠? 정의적 요소와 관련해서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먼저 첫 번째, 자, 화법의 자, 본질, 화법의 본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 화법의 본질과 관련해서요. 총 4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4개의 주제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교재 96페이지 보시고, 자, 필수템은 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를 펴주시고, 먼저, 자, 이 화법의 본질에는 크게 4개의 주제가 있어요. 자, 의미 공유 과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화법의 기능과 맥락까지 해서 총 4개의 주제가 있는데, 이 4개의 주제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의미 공유 과정부터 보시죠. 자, 그 다음 장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주교재 96페이지 보시고 필수템은 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펴주세요. 자, 여기를 펴주시고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의미 공유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를 펴주세요. 자, 제목을 보시면 주제 제목을 보시면 의미 공유 과정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의미 공유 과정이 뭘까요? 의미 공유 과정이 뭐예요? 1, 3월 달에 했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상호 교섭적 성격을 떠올려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쉽게 말해서 듣기 말하기예요. 듣기 말하기 같은 경우는 자, 의미 공유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의미 공유 과정이에요? 듣기 말하기는 왜요? 듣기 말하기라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지식이나 정보나 의견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의미 공유가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듣기 말하기는 의미 공유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장, 자, 이 주제와 관련된 출제, 자, 포인트부터 볼게요. 보시죠. 보시면, 자, 주교재 96페이지 날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날개를 보시고 먼저 출제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이런 지점들이 출제가 될 만해요, 님들. 자, 먼저 의미 공유 과정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자, 의미 공유 과정, 의미 교섭 과정이 무엇인지 개념 정도는 쓸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의미 공유 과정하고 자, 의미 교섭 과정의 개념 정도는 쓸 줄 아셔야 돼요. 개념 숙지해 두시고, 더불어서 자, 원활한 의사소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점검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자, 보세요. 화자 측면에서 점검할 요소도 있고, 청자 측면에서 점검할 요소도 있습니다. 그죠? 각각 측면에서 점검할 요소가 있는데, 이때 이런 점검해야 할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세요. 뒤에 이 요소들이 차례대로 이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의미 공유 과정, 의미 교섭 과정의 개념 쓸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원활한 의사소통을 수행하기 위해서 화자 측면에서 청자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이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초점이에요. 두 가지 잘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장 성취기준 모음 보겠습니다. 성취기준 모음 보시죠. 자, 첫 번째 성취기준 모음 보겠습니다. 주교재 96페이지 보시고, 자, 필수템은 8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됩니다. 자, 잠깐만 자료 안내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보세요. 지금 빔으로 38페이지인데 이 38페이지를 딱 보시면은, 자, 성취기준, 교육과정 성취기준 그 표가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2022하고 2015 성취기준을 비교한 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자, 이런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은, 자, 주교재 96페이지 맨 위를 보시면은 자, 성취기준 표가 나오죠.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필수템 8페이지 상단 맨 위에 제목이 있고, 제목 바로 밑에 보시면 자, 요렇게 2015하고 2022를 비교한 표가 나와요. 그죠? 이 표가 여기 있습니다. 손님들 체크하고, 자, 어디 있는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왜 말씀드렸냐면은, 이 말씀을 안 드리면 그냥 쓰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어디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안 쓰셔도 됩니다. 손님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렸고, 자, 이걸 바탕으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보시면 먼저 의미 공유 과정과 관련해서 자, 성취 기준을 한번 보시면은 2022는 성취 기준이 없습니다. 2022는 성취 기준이 없는데 자, 2015에는 한 개의 성취 기준이 있어요. 자, 보시죠. 한 개의 성취 기준이 있는데 성취 기준 문장 보겠습니다. 보세요. 듣기 말하기는 의미 공유 과정임을 이해를 하고 자,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듣기 말하기는 의미 공유 과정이래요. 그죠? 왜 듣기 말하기는 의미 공유 과정이에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듣기 말하기가 의미 공유 과정인 이유는 즉 듣기 말하기는 화자와 청자가 지식이나 정보나 의견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의미 공유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따라서 듣기 말하기는 의미 공유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님들. 그죠? 그러므로 자, 성취 기준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2022 같은 경우는 성취 기준이 없지만은 2015는 어떤 내용을 강조하냐면 듣기 말하기는 의미 공유 과정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의미 공유 과정이 무엇인지 개념을 쓸 줄 아셔야 됩니다. 교과서를 실제로 보더라도 의미 공유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의미 공유 과정이 무엇인지 알고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자, 2015 같은 경우는 초점이 의미 공유 과정의 개념을 숙지하는데 이해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자, 의미 공유 과정이 무엇인지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주제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주교재 96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제 핵심 정리 보세요. 자, 위에 1번부터 보시면 1번 보세요. 자, 듣기 말하기의 본질이라고 해서 의미 공유 과정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듣기 말하기라는 것은 의미 공유 과정이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듣기 말하기는 의미 공유 과정이래요. 그럼 왜 듣기 말하기는 의미 공유 과정인지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보세요. 자, 듣기 말하기는 왜 의미 공유 과정이냐? 여기 보세요. 듣기 말하기라는 것은 잘 보세요. 화자와 청자가 지식이나 정보나 의견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의미를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함께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서로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더불어서 그 차이를 좁혀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미 공유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 예시 들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뒤에서 예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자, 듣기 말하기는 의미 공유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의미 공유 과정이 무엇인지 개념 알아두시고 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어지는 내용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보시죠. 자, 보시면 두 번째, 자, 바람직한 말하기 방식 및 듣기 태도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원활한 의사소통을 수행하기 위해서 화자와 청자가 갖춰야 될 태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화자 같은 경우 화자도 나름대로 자, 의사소통에 참여를 할 때 청자를 고려해서 메시지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또 더불어서 자, 청자도 청자 나름대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부터 이런 요소들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 요소들이 제시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이거 보기 이전에 그 다음 장의 그림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그림 잠깐 보시죠.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교재는 없습니다. 교재는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1, 3월 달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그걸 바탕으로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보시면 자, 가령 자, 화자, 청자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 과정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세요. 가령 화자와 청자 같은 경우는 역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화자가 곧 청자이고 청자가 곧 화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런 화자와 청자 같은 경우는 자, 맥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 맥락,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맥락이죠. 상황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이죠. 문화적 맥락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런 상황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의미를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때 잘 보세요. 이때 청자와 화자 같은 경우는 자, 의사소통 과정에서 갖춰야 될 태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화자요. 화자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을 수행을 할 때 우선 자신의 의사소통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의도로 발화했는지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즉 자신의 의사소통의 목적이라든가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더불어서 자,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청자를 고려해서 메시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따라서 청자 요소를 고려를 해야 돼요. 즉 청자의 뭐예요? 지식, 얘는 배경 지식부터 할게요. 배경 지식이라든가 청자의 지적 수준이라든가 그 다음 자신과의 친밀도라든가
그 다음에 청자의 기분, 감정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메시지를 구성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 더불어서 이게 화자 측면이라면 청자 측면도 청자도 나름대로 갖춰야 될 태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 보세요. 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청자도 자 가만히 자 화자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청자 나름대로 적극적 듣기를 수행해야 됩니다. 적극적 듣기를 수행을 하면서 자 화자가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즉 화자의 의도, 화자의 의도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 듣기를 통해서 파악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또 더불어서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제공을 해야 이걸 바탕으로 또 화자가 또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다 화자와 청자가 갖춰야 될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태도를 갖추고 의사소통을 수행을 할 때, 자, 의사소통의 목적이죠. 의사소통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의미 창조죠. 새로운 의미 창조, 의미 구성, 의미 창조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요 책의 표, 이 표를 기억을 해 주셔야 앞에 있는 내용이 잘 기억이 납니다. 자, 우선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화자와 청자가 갖춰야 될 태도가 있다. 이런 태도를 갖추고 자, 의사소통에 참여를 할 때 자, 자신의 의사소통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가 있고 새로운 의미 창조, 의미 구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요 표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이걸 바탕으로 다시 앞으로 돌아갈 겁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들. 가령 예를 들어서 자, 다시 이제 화자 측면, 청자 측면으로 나누어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위에 보세요. 자, 화자 같은 경우는 자, 의사소통을 수행을 할 때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청자의 감정이라든가 태도, 지식 수준, 그다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메시지를 구성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화자가 갖춰야 될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청자도 보시면 청자도 마찬가지예요. 화자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화자의 자, 의도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추론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적극적 듣기가 필요해요. 적극적 듣기를 통해서 자, 그 의도가 무엇인지 추론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듣고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죠. 피드백을 제공해줘야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러한 자, 태도 측면이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는 의미 공유 과정이 무엇인지를 봤고,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 바람직한 말하기 방식 및 듣기 태도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자, 요 내용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성취기준 원문 보면서 자, 성취기준 원문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 체크하시죠. 자, 보시면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자, 주교재 9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97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성취기준에서 중요한 지점을 체크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성취기준을 한번 보시면은 성취기준 해설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성취기준 해설이 있다면은 중요 지점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없다면은 중요 지점 체크할 게 없어요. 그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핵심어를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자,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의미 공유 과정과 관련해서요. 의미 공유 과정과 관련해서 자, 주교재 97페이지를 보시면 2022 자, 성취 기준 같은 경우는 자, 의미 공유 과정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자, 밑에 2015 성취 기준 보시면 자, 듣기 말하기는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이해하고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한다라는 성취 기준이 한 개 있는데, 역시 이 성취 기준도 성취 기준 해설은 없습니다. 해설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듣기 말하기는 의미 공유 과정이래요. 그죠? 그러면 의미 공유 과정, 의미 공유 과정이 무엇인지 이 의미 공유 과정의 개념을 잘 숙지를 해 두셔야 되고, 더불어서 듣기 말하기를 수행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바람직한 태도, 바람직한 태도가 있었는데 화자 측면과 청자 측면에서의 태도를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 두 가지 내용이 요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 핵심 내용이니까 체크를 해두시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죠? 자, 요거 잘 보시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이 의미 공유 과정과 관련해서요, 관련된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련된 이론을 엮는 거예요, 선생님들. 자, 관련된 이론 엮겠습니다.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필수템 9페이지 보세요. 필수템 9페이지 보시고, 왼쪽 하단을 보시면 됩니다. 필수템 9페이지 왼쪽 하단 보세요. 이렇게 엮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앞에 반에서 자, 이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자, 필수템 9페이지 왼쪽 하단을 보시면은 화법의 성격 중에 상호 교섭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 상호 교섭적 성격이 바로 직결되는 내용이에요, 선생님들.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화법의 성격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구두 언어적 성격, 상호 교섭적 성격, 대인 관계적 성격, 사회 문화적 성격 4가지가 있어요. 그죠?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 상호 교섭적 성격이 바로 직결되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자, 보시죠. 자, 이 상호 교섭적 성격이 무엇이냐면 보세요. 자, 이 화법이라는 것은 듣기 말하기는 대화 참여자가 각자 자신의 집에서 준비해온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 행위가 아니에요. 전달하는 언어 행위가 아니라 상호 교섭을 통해서 새롭게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듣기 말하기라는 거죠. 듣기 말하기라는 것은 즉 대화 참여자가 각자 준비한 의미를 툭툭 던지는 자 그런 행위가 아니라 상호 교섭을 통해서 함께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상호 교섭적 성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상호 교섭을 통해라고 했는데 이 교섭이 뭐예요? 여기 보시면 교섭이 라는 것은 의논하고 절충하다 이런 뜻이에요. 의논하고 절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따라서 자, 대입을 해보면 자, 서로 의논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새롭게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란 얘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듣기 말하기다, 화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이처럼 듣기 말하기, 화법이라는 것은 자, 역동적인 의미 구성 과정이자 자,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상호 교섭적 성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그림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앞에서 보셨던 그 그림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자, 그림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앞서 보셨던 그림이에요. 잘 보세요. 이때 보세요. 화자와 청자 같은 경우는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상황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의미를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의미를 구성해서 새로운 의미 창조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 자, 지금부터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볼 건데 자, 철수하고 영희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철수와 영희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여행이란 무엇인가요? 여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 둘이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때 철수가 물어봤어요. 철수가 영희한테 넌 여행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영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나는 여행이라는 것은 맛집 탐방을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맛집 탐방을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또 영희가 철수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여행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철수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나는 여행이라는 것은 자연경치요. 자연경치를 감상하러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 여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각의 생각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걸 바탕으로 자, 그럼 우리의 생각을 모두 다 종합을 해보면은 여행이라는 것은 결국 눈과 입이 즐거운 행위구나. 입이 즐거운 행위구나. 이렇게 새롭게 의미를 구성했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선생님들. 자, 서로 여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각각의 생각을 얘기했어요. 그죠? 각각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의미 공유가 일어났습니다. 의미 공유가 일어났고, 자, 일어난 의미 공유를 바탕으로, 자, 둘이 눈과 입이 즐거운 행위구나라는 새로운 의미 창조죠. 새로운 의미 구성으로 나아갔죠. 새로운 의미 구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새롭게 의미를 구성하고 또다시, 그럼 여행은 눈과 입이 즐거운 행위구나라는 이런 새로운 의미를 또 둘이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의미 공유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의미 창조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의미 공유 과정입니다. 자, 의미 공유 과정, 자, 잘 정리해 주시고 관련 내용으로 상호 교섭적 성격을 봤습니다. 내용 잘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의미 공유 과정, 상호 교섭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결국 정리를 해본다면 결국 화법이라는 것은 듣기 말하기라는 것은 자, 역동적인 의미 구성 과정이자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요 교섭을 빈칸으로 뚫었죠. 그죠? 자, 관련 기출문제입니다. 자, 교섭을 자, 기입형으로 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섭 알아두셔야 돼요. 교섭은 의논하고 절충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 이론을 정리를 했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은 자, 교과서 학습 활동을 보시죠. 필수템 11페이지 보세요. 필수템 1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학습활동까지만 보고 쉬겠습니다. 자, 학습활동 잠깐 보시면 자, 먼저 내용학습이 앞에 나옵니다. 자, 내용학습부터 한번 보시면 자, 1번 보세요. 자, 소통이와 공감이의 안내에 따라서 다음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소통이가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자, 듣기와 말하기란 무엇일까? 빈칸을 채워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죠? 빈칸 채워보세요. 듣기 말하기는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듣기 말하기라는 것은 의미 공유 과정이에요. 그죠? 자, 여기에 따라서 빈칸 채워보면 즉 듣기 말하기라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지식이나 자, 정보나 의견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란 얘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듣기 말하기가 의미 공유 과정이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자, 이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 안내에 따라서 빈칸을 채워보래요. 빈칸을 채워보면서 뭘 이해하는 거예요? 듣기 말하기라는 것은 의미 공유 과정이라는 것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학습 활동들을 학생들이 쭉 수행을 할 때 교사는 뭘 지도해야 돼요? 이런 학습 활동을 수행을 하면서 듣기 말하기라는 것은 의미 공유 과정이야 라는 걸 이해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따라서 이런 학습 활동과 관련된 교사의 지도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자, 듣기 말하기는 의미 공유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교사 지도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먼저 내용 학습과 관련해서 자, 듣기 말하기는 의미 공유 과정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사의 지도사항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서 두 번째, 이번에는 자, 목표 학습을 보시죠. 목표 학습 보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1번 보세요. 1번 보시면 다음 대화를 살펴보고 자,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려면 듣기와 말하기를 할 때 어떤 태도를 자, 지녀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와 관련해서 밑에 보시면 자, 예문이 나옵니다. 예문 먼저 광희하고 예나의 대화가 나와요. 보시죠. 자, 보시면 광희하고 자, 예나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대화를 한번 보면서 자,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자, 광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다큐멘터리 영화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나가 응 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자, 그럼 내가 영화표 예매할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나가 응 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광희가 점심 먹고 보는 게 좋겠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나가 갑자기 뭘 보는데? 라고 물어봤던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 문제점은 뭐예요? 예나 같은 경우는 응이라고 대답을 하긴 했지만은 즉 광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 문제점 뭐예요? 즉 예나 같은 경우는 광희의 말에 주의 집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문제점으로 하나 뽑아내셔야 됩니다. 하나 뽑아내시고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뽑아내시고 그다음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번엔 두 번째 예문도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예문 보시면 자, 이번에는 조카하고 이모의 자, 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먼저 조카가 물어봐요. 한번 보시면 자, 조카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이모, 트라우마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모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은 여기 보세요. 트라우마라는 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말해 극심한 자,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이지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조카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모 말을 들으니 더 어려워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더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이모는 쉽게 설명할 수 있었는데 조카를 배려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조카의 뭘 고려하지 못했어요? 조카의 지적 수준, 조카의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 대답을 해줬기 때문에 조카가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자, 내용으로 뽑아내셔야 됩니다. 문제점으로 뽑아내셔야 돼요. 뽑아내시고
뽑아낸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금부터 학습 활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서 1-1번 학습 활동을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1번 보세요. 1-1번. 두 대화에서 화자와 청자의 의미 공유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자, 극가닥을 들어서 말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의미 공유가 잘 일어났나요? 잘 일어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먼저 첫 번째 예문에서는 예나는 광희의 말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대화에서 이모 같은 경우는 자, 조카의 지식 수준, 배경 지식을 고려하지 않고, 배경 지식이요, 지식 수준,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 대답을 했기 때문에 자, 조카가 알아듣지 못했단 얘기예요. 그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자, 의미 공유가 잘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학습 활동 이렇게 풀 수 있고, 자, 뒤에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3번 보세요. 1-2번은 넘어가고 1-3번 학습 활동 보시길 바랍니다. 1-3번 학습 활동 보시면 자, 1과 2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자,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려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짝과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보세요.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 지녀야 할 태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때 보세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화자 측면에서, 청자 측면에서 갖춰야 될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먼저 화자 측면이에요. 화자 측면에서는 보세요. 자신의 말하기 목적이 무엇인지 자, 목적에 맞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서 청자의 지식 수준이나 감정, 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메시지를 구성하고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 더불어서 또 이번엔 청자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청자도 자, 화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고, 더불어서 주의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듣고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피드백을 제공해 줘야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모두 화자와 청자가 갖춰야 될 태도가 되겠습니다. 앞서 이미 보신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학습 활동 앞에서 본 내용 바탕으로 여기 1-3번까지 왔는데, 자, 그럼 이런 학습 활동들을 쭉 수행을 할 때 교사는 어떤 내용들을 지도해야 돼요? 즉, 예문을 살펴보면서 짝과 이야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원활하게 의미 공유가 일어났는지 자, 그 이유를 말해보자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런 학습 활동들을 수행할 때는 어떤 것들을 지도해야 돼요? 예문을 바탕으로 자, 바람직한 의사소통 태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도록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바람직한 의사소통 태도에 대해서 자, 활동을 수행을 하면서 이해하도록 지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교사 지도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학습 활동을 보시면은 우리가 앞서 주제 핵심 정리에서 봤던 내용들이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습 활동이 구성이 됩니다. 자, 학습 활동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더불어서 교사의 지도 사항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학습 활동 끝나고 첫 번째 1번 의미 공유 과정이 끝이 나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이 되겠습니다. 주교재 98페이지를 펴시고, 자, 필수템은 13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펴주시고 화장실 다녀오시죠. 지금 45분이니까 정각까지 화장실 다녀오시고 정각부터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길 바랍니다.